네. 자, 에이펙이 이제 뭐 다자 정상 회의였기 때문에 또 이제 미중 정상 회담도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루한 이 삿바 싸움, 줄다리기를 해오던 관세 협상이 마무리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라는 점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여당에서는 외교 천재 이재명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또 얻은 것도 없는데 착시효과다. 이렇게 서로 또 엇갈립니다. 자,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그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이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인 방어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두고 이견이 크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계속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를 했었고, 그 매년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외화 상황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의 불확실성과 뭐 원금 회수의 문제, 그리고 투자처 지정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현금 투자는 200억 원을 하고 대신 연 200억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뭐 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투자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외환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선에서, 그리고 미국 측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는 선에서 뭐 어느 정도 협상을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중요했던 건 이제 자동차에 이제 부과되는 관세나 이제 반도체에서 가격 경쟁력을 제대로 갖춰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이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일본과 EU와 같은 조건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볼 때, 이 산업적인 면에서도 이 정부의 감사의 뜻을 표할 정도로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협상이 뭐 타결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뭐가 잘된 협상이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자찬을 하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3,500억 달러를 7월 말에 일시불로 주면은 뭐 IMF가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탄핵당한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일시불로 안 주고 뭐 분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라는 건지, 분납을 주면은 뭐 탄핵 안 당합니까? 뭐 저는 전혀 그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일방적으로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3,500억 불에서 단 500불도 못 깎았고, 지금 우리가 일본 GDP의 경제 규모가 40%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불, 일본은 5,500억 불, 무려 26개 나라가 있는 EU가 6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이 3,500억 불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알래스카 LNG 뭐 무슨 구입비로 1,000억 불, 또 뭐 기업들이 1,500불, 그러면 6천억 불인데, 이것도 지금 뭐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폭스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9,500억 불을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3,500억 불 말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썼어요. 한국의 기업하고 사업가들이 6천억 불을 별도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6,500억 불이면 1,300조예요. 대한민국 국가부처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이제는 공개돼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이 협상을 뭐 잘했다, 이거 저는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협상을 했는데 양쪽이 말이 엇갈려요. 저는 이게 동상이몽이 아니라 협상이몽이라고 봐요. 협상이몽. 이게 뭐가 엇갈리냐?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는 이번에 뭐 거론조차 안 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이게 미국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쌀하고 소고기는 지켰다 하는데, 로트닉 상무장관은 자국 시장을 100%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 그럼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말은 소고기, 쌀, 뭐 이런 농산물, 뭐 트럭, 이런 자동차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 주체도 미국은 미국이 아주 정권을 가진 투자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공동 투자 주체가 돼가지고 마치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에 우리가 의견을 간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많다. 다만 우리가 얻어낸 것이 있다면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것도 갈 길이 지금 멀지 않아. 이거 이미 2달 전 워싱턴 회담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3.5% GDP 증액을 해주고 얻어낸 그 내용을 이제 살짝 오픈한 것이죠. 예. 자, 뭐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로 내라. 그것도 한꺼번에 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200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3,500억 달러 대부분이 보증이었고 현금은 5% 내외다. 그래서 175억 불이었는데 왜 2천억 불로 늘어난 거냐?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도 처음에 분명하게 이 직접 투자를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 직접 투자의 규모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측과의 협상의 결과를 또 우리나라 측에 우회적으로 어필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 그다음에 전액 현금으로 해라. 그리고 선불 투자해라. 그리고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거의 뭐 가져갈 수 없는 수준을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그 전액 현금 선불 투자와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도 8년간 250억 달러를 매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선을 내세워야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150억 달러를 얘기를 했다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200억 달러를 매년 주는 것으로, 그래서 10년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무리한 요구들을 했던 것,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정부에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냐라는 취지의 책망은 사실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혹은 이 외환 시장에, 그러니까 한도 자체는 200억 달러지만 매년 줄 수 있는 금액 중에 외환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뭐 사업의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매년 200억 달러까지는 필요할 수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200억 달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 금액은 연마다 주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여지들도 충분히 협상에서 남겼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이제 수익금이라든지 원리금 회수라든지 아니면 외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우리가 양보를 얻어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신들도 일본과 비교해서 좀 선방한 거 아니냐 한국이, 이런 보도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AI라든가 히토리라든가 원전 이런 데 투자를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상업적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데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모호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할 수 없고, 결국은 뭐 분납을 하게 됐다. 일시불로 안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모호해요. 한국은행이 지금 정한 한계선이 200억 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말씀처럼 앞으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지고 외환 보유고가 줄 것이고 국민의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런 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3개월간 뭘 했냐. 25% 자동차 관세를 3개월간 주면서 겨우 얻어낸 게 이거였냐. 마치 3,500억 불이 과하니까 깎을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줬잖아요. 이 정권이. 그래놓고 한 푼도 못 깎고 이거 한꺼번에 안 주고 우리 나눠서 내기로 했으니까 성공했다. 저는 이게 코미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고기 쌀, 뭐 농축산민들 뭐 자기들 뭐 선거 의식에서 표 지키려고 그런 이거 지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하고는 말이 달라요.
베트남, 캄보디아 같이 정말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쌀을 다 개방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별 피해가 없다고 보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걸 지키느라고 더 많은 걸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친중으로 몰려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그냥 갖다 바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조금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는데 아직 이제 서명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미 양측의 설명에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하고 농산물 개방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다는 발언도 있고 또 미국이 이 최종 타결을 안 짓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그 뭐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9일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도 동의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좀 모호하죠. 어떤 시장을 어떻게 개방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차적인 해석이 따라 붙은 겁니다. 이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해석이 붙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 부분은 분명히 방어를 했다. 추가 개방 안 하기로 방어를 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런 현상은 저는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7월에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뤘을 때에도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 내에 자국의 무역 성과를 좀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부풀리는 과장성 홍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그때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한국 정부는 그때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추가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런 국내 정치용의 과장된 홍보에 우리가 말려서 부차적인 이견을 좀 덧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는 그 근거를 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과장했던가 아니라는 게 이제 박승희 실제로 최고의 설명 전문가들도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화법이나 예. 아니면 국내 정치용 선거용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본인의 지지층들 특히 이 농업 쪽에 많이 이제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향한 일종의 타겟팅이다 이런 메시지가 예. 많습니다. 동의하세요?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협상 내용을 올리고 있고 예. 로트닉 상무장관도 SNS에 협상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저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떠다니죠. 그렇다면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예. 지금 사실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야당에서도 이제 그걸 궁금해하니까 네. 그 협상 과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 협상을 이번에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좀 엄살을 부렸어요. 대통령부터 그 안보실장 뭐 장관 안보실 3차장 이런 사람. 미국은요. 트럼프하고 러트닉이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마치 무슨 깜짝 쇼를 하겠다는 것처럼 이건 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기만 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어느 쪽이 더 진정성이 있는가? 저는 미국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핵잠 추진 잠수함을 만들 테니까 전홍축 우량함을 좀 공급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에 와서 아예 그냥 만들어라라면서 이제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의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오랫동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2달 전 워싱턴 회담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정액하고 그 대신 핵 잠수함 보유를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건데 이게 또 이번에도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 기조연설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런 빠따지로 지금 돼 있는 거고 또 이 핵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필리 조선소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필리 조선소에는 현재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3년, 5년의 시설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또 이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10년, 15년 후의 일인데 야 이거 보면은요 그때는 트럼프도 없고 이재명도 없어요. 이게 과연 그리고 또 이게 그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다 통과해야 되고 미국 의회에서도 또 승인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또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앞으로도 조정과 타협을 해야 될 길이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우리가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의 단초를 열었다, 실마리를 열었다 하는 것은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안규백 국방장관은 사실은 4척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핵잠수함이라는 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이런 것과 함께 이제 현대전의 핵심적인 이 국방 자산으로 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돌아가는 안보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핵잠수함의 도입은 자주 국방을 향해서 좀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보면 뭐 중국에서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뭐 핵무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한반도 주변의 이 안보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런 핵과 관련한 전략 자산을 하나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방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뭐 3,500억 달러를 두고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왜 합의문 안 써오냐 그리고 3,500억 달러 어떻게 투자할 거냐 여기서 우리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다 해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대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공개해라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뭐 농축산물 개방이나 아니면 이외에도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갈린다 이 부분도 정부가 협상의 내용을 토대로 분명하게 발표를 했고 관련된 문서들도 이제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구체적인 자료들이 곧 공개가 될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하고 이제 중국의 잠수함을 기존에 이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 가다 보니까 이 추적이 어렵다. 사실은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고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 중국의 눈치도 보고 북한의 눈치도 볼 뿐인데 의외의 그런 어떤 제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일단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이게 핵무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무기를 탑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추진 동력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이게 마치 우리가 뭐 핵을 보유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뭐 중국의 큰 뭐 분노를 뭐 처리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선 시점에서 중국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또 성명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반도 주변의 어떤 안보적인 상황이나 지형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좀 강경한 대치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견제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을 계속해서 우호적인 포지션으로 우군으로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는 미국과 중국 둘 다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 측에서도 뭐 조선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중국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이나 인력을 좀 동원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나 사실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막는 어떤 하나의 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주국방이나 우리의 전략 자산을 자체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필요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결단 그리고 전략적인 결단 이런 것이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아쉬운 대목은 이제 서명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짤막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나왔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정말 중요한 우리 산업인데 지금 EU는 15% 관세를 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EU보다 더 물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TSMC 대만이 이제 아직 협상이 안 끝났으니까 그거 끝나면은 그거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국은 항상 이렇게 이 뒤따라가는 종속적인 처지가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소고기 쌀 이 문제 지금 미국하고 얘기가 다른데 이 정직하게 좀 공개해 주라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과연 이걸 안 지키고 다른 큰 걸 얻어냈다면은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줘버렸다 하면은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한 협상이었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투자 주체 어떤 그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거냐 원리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본은 빨리 찾아가는데 우리는 20년이 걸려도 못 찾아오고 이런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협상이 앞으로 잘 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체적 협상 내용 공개하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요? 좀 국민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국민들께 어느 정도 알릴 필요는 있다. 네.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뭐 구윤철 장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네. 부차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브리핑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고 이 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판 문서 검토 중이라거나 이런 경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디테일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의도적 은폐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